뉴라이트 성향으로 아주 논란이 된 이분. 제가 기자회견을 좀 봤습니다. 주요 내용 중에 몇 가지는 이런 의견을 밝혔습니다. 일본에게 나라가 빼앗겼으므로 우리나라 국민은 이제 그때 당시에 공식적인 국적이 없다고 봐야 하는 거다. 어쩔 수 없이 일본 국민이 되어버린 거다. 이런 발언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질문이 나왔습니다. 건국을 언제로 보느냐, 1945년이냐, 1948년이냐 이걸 갖고 이제 질문이 나왔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 김영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의 대답은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둘 다 중요하지만 1945년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발언을 내놨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번 주가 광복절이 껴있고 경축식에 광복회가 참여하지 않겠다. 민주당도 참여하지 않겠다. 조국혁신당도 참여하지 않겠다. 야육당은 다 참여하지 않겠다고 예, 했어요. 다 참여하지 개혁신당은 않겠다. 거기도 안 하는 걸로 네. 가닥을 일단은 다 야육당으로 참여하지 일단은 않겠다. 예. 이런 입장을 지금 내고 있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좀 우리가 살펴보고 넘어가야겠죠. 좀 김현석 권장 같은 경우는 일부러 안 들은 이유가 귀가 더러워질까봐. 그래서 제 귀는 소중하니까. 네. 근데 그분은 더 이상 뭐 입장 발표할 게 아니라 물러나야 돼요. 근데 그건 안 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손댈 수 없는 인사다. 네. 저는 그렇게밖에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독립기념관장 광복회 이종찬 회장께서 이 정도 밀정 발언까지 해가면서 광복절의 기념사까지 안 오는 거를 대통령이 모를까요? 보고 봤는데 독립기념관장 이 인사를 제 생각에는 대통령이 억지로 한 게 아닌가라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지율 깎아 먹으면서까지 이걸 지킬 이유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표현 자체도 부끄럽고 이 김형석 씨라는 분을 이름을 계속 제가 거론하는 것도 예. 제 입은 소중하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일단 본인도 뉴라이트가 아니라고 했지만 예. 저는 뉴라이트라는 용어를 이제는 써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친일파라고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아까 지금 뭐 당당하게 기자들 앞에서 얘기했던 얘기는 일본의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일본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이른바 식민주의 제국주의를 펼쳤던 그때 당시의 기준으로서 강대국들이 봤었을 때는 우리가 흡수합병을 했기 때문에 너네는 나라가 독립된 나라가 아니다라고 그들은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피해를 입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저 사람들이 가져갔으니까 우리는 우리나라가 아니었어요 라고 말하는 건 대한민국 사람인 걸 스스로 부정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들의 논리, 제국주의를 펼쳤던 그런 국가들의 논리를 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대한제국이 망했어도 대한국민이라 대한민국이라고, 그리고 다른 것보다도 대한민국 헌법에 1919년 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우리는 계승하고 있다고 1987년 헌법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론적으로 예. 학자로서 무슨 여러 가지 뭐 얘기를 네네. 하는 것까지는 모르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국가는 대한민국 헌법이 우리는 1919년부터 법적으로 독립된 국가였다라고 못 받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독립기념관장이 부인했어요. 예. 그럼 국가기관의 관장으로서 있을 수 있는 건가요? 이거는 개인의 어떤 양심의 자유, 학문의 자유와 별개 문제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더 이상은 줄 수가 없는 게 맞아요. 그냥 헌법적으로, 법적으로도. 근데도 그게 대통령과 국민이 준 자리이기 때문에 2027년까지 가져야 된대요. 우리 국민은 준 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을 부정하는 사람을 국가기관에, 더군다나 독립기념관의 관장으로서 인정할 수 없죠. 독립기념관장인데 그 독립기념관장으로 인해서 광복절에 독립유공자들의 단체인 광복회가 네. 홍범도 기념사업회 그 사업회가 참석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야당의 6정당이 참석을 안 하겠대요. 심지어 독립기념관조차도 37 개관이로 처음으로 독립기념관도 광복절 행사를 자체적으로 갔거든요. 네. 다른 데가 아니라 독립기념관이니까 네. 그것마저 취소를 했어요. 네. 관장이 지금 대통령실의 기념행사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기관장이 참석을 했으니까 우리끼리 따로 못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왜 했는데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인물을 그대로 어떻게 둬요? 그래서 대통령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인사지 않았을까라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생각을 것처럼 하게 되는 인사를 거예요. 당한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정말 심각하게 고민한다면 맨날 시장 가서 먹방도 하잖아요. 솔직히 그게 먹고 싶어서 간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하면 뭐 지지율이 좀 오를까?
20 몇 프로인데 그래 보수층이라도 좀 나 미워하는 보수층이라도 좀 많을까 하고 정통시장 가는 거거든요. 영남 TK 뭐 이쪽으로. 근데 독립기념관장이 이쯤 인사 논란 있으면 지지율 팍팍 떨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 이 정도 인사는 교체할 수 있어요. 독립기념관장이 그렇게 뭐 아주 국가에 있어서 어떤 국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뭐 어떤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고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합리적으로 이거는 대통령이 건들 수 없는 인사다라는 게 첫 번째 가장 아주 위험한 인사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김현수 씨 같은 경우는요. 이거는 독립기념관장이 87년도에 생겼거든요. 아까 우리 양 변호사님 얘기한 대로 87년에 이게 개헌이 되면서 결국에는 19년에 임시정부의 적통을 계승하는 차원에서의 국가기관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도록 37년 동안 해왔던 겁니다. 박근혜 이명박 때도 이런 독립기념관장 두지 않았어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뉴라이트 역사교과서에 넣으려고 했었던 독립기념관장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뭡니까? 그 다음에 이종찬 광복회장이 피를 토하면서 지금 물러나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민주당이 한 게 아니라 야당이 한 게 아니라 지금 현 윤석열 정부의 광복회장이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버티고 서서 입장문을 낼 겁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친일 이런 걸 다 떠나서 이분은 그냥 좀 강제로 국적을 박탈할 수 있는 법이 없나 싶어요. 아니 이 인사는 보수층의 표도 깎아먹는 깎아먹죠. 인사 아닐까요? 정상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번 정권에서 김영서 이런 한두 사람이 그냥 문제로 끝날 게 아니라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를 낱낱이 파헤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일본과 관련해서 이런 태도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을까? 사실 최근에 이런 이슈와 관련해서 가장 크게 논란했던 게 사도광산 유네스코 예, 그렇죠. 등재지 않습니까? 오늘 또 나온 뉴스가 어제 나왔나요? 외교부가 일본 측의 입장을 전달하면서 이거를 우리 한국 측의 입맛에 맞게끔 거짓말을 했던 부분이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사도광산에 일본은 모든 근로자들이 사도광산에 와서 고생을 했다라는 식의 그런 표현이 들어가게 하겠다. 이걸 자기네들 조치랍시고 취했는데 외교부에서 그걸 번역을 한국 근로자들이 힘들게 일했다는 식으로. 그래서 일본은 한국 근로자들이 이런 고생을 했다. 강제성이라는 표현을 쓰진 않았지만 읽어보면 그런 느낌이 날 거야라고 그걸 받아들여서 유네스코 등재에 찬성을 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막상 일본은 그런 태도를 취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서 일본의 편을 들어준 거예요. 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거는요, 저는 그냥 단순하게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내에 친일 세력이 준동을 하게 됐구나. 내지는 친일 세력, 일본에 가까운 어떤 사람들이 뭔가를 이걸 뒤에서 획책을 하고 있구나. 내지는 그것도 하루 이틀에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이걸 해와서 결국 이들이 결실을 보고 있구나. 이걸 파헤치지 않으면 언제고 또 어떤 지도자, 어떤 잘못된 정권이 들어섰을 때 이 사람들이 또 들고 일어나겠구나. 아직도 이 사람들과의 전쟁이 안 끝났어요. 일각에서는 이제 내년이 한일 수교 60주년이라 그 안에 뭔가 이 껄끄러운 것을 매듭지어야 한다라는 강박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이거 아까 말씀하신 네. 광복회장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이분은 참고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선을 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가까운 친구의 부친이에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개인적으로는 싫어하는 사이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가 만났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이 패전하기 전과 일본이 패전 후, 그러니까 그 과거의 일본과 우리를 그렇게 식민지를 했던 그 일본과 그 전쟁 후의 일본을 구별하고 있었다, 대통령이. 그래서 과거는 과거인 거고 이후에 어떻게 원만한 관계를 맺는 것은 원만한 관계를 맺는 걸로 따로 생각할 줄 알았었다.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러지 않고 있더라라는 얘기를 이종찬 지금 회장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껄끄러운 걸 정리를 하더라도 과거에 있었던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만큼은 그거를 덮어주는 게 껄끄러운 걸 정리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일본이 바라는 거죠. 일본은 자기들이 전쟁에서 일으켰던 범죄가 없었다는 걸 끊임없이 국제사회에 주장하기 위해서 유네스코도 그랬고, 유네스코 이번에 사도광산도 그랬고, 군함도도 그랬었고, 우리 그런 일 없었어. 그러니까 우리는 정상국가로 갈 거야. 자위대 아니야. 우리도 군대 가질 거야. 해외 파병할 거야. 라고 하고 있는데 이걸 왜 도와주냐고요. 그렇죠. 이게 껄끄러운 걸 정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윤석열 정부가 본인들이 했던 말 다 뒤집고 있어요. 예. 후보 시절에 그랬죠. 5년짜리 권력이 겁도 없이
까분다. 예, 지금 딱 그 꼴이에요. 5년짜리 권력을 국민들이 주긴 줬지만 0.74%로 본인들이 권력을 잡았지만 그러면 더 좀 신중하고 겸손하고 뭔가 겸허하게 반대 목소리와 다양한 통합을 위해서 그 대한민국을 소중히 다뤄서 인정받을 생각하지 않고 막 써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그냥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일회용품처럼 쓰는 느낌이에요. 쓰다가 버려야지. 나중에 쓰는 사람이 되든 말든. 보통 우리 화장실 가서 변기를 다음 사람을 위해서, 변기라고 해서 죄송하지만 하여튼 식기를 다른 사람이 먹여 잘 닦아서 물려줘야 되는데 쓰고 버려버려요. 그런 식으로 쓰는 느낌이에요. 근데 특히나 역사는 5년짜리 권력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역사는 건들면 안 되는 예. 거예요. 그런데 5년 안에 본인들이 어떤 역사를 건드려서 이거를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끔 재단하겠다는 시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네. 불과 3년도 남지 않았어요. 그 3년이 다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역사에 대한 훼손 그리고 역사에 대한 왜곡을 시도한다는 자체에 있어서 지금 첫 걸음이 독립기념관장의 예. 임명이거든요. 저는 이건 분명히 작은 일로 넘어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종찬 광복회장이 최근에 네네. 우원식 국회의장하고 얘기를 했어요. 우원식 국회의장도 참석을 할지 안 할지 했더니 이종찬 광복회장이 참 많이 양보를 한 거예요. 국회의장 산부 요인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 이게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괜히 안 갔다가는 이게 국회의장의 중립성 부분이 공격받을 수 있다. 그래서 국회의장이 이종찬 광부회장한테 그러면 회장님이 가셔서 참석해서 따끔하게 한번 해줘라 그랬더니 안 한다. 이렇게 내가 가서 뭐라고 했다가는 현 정부에 부담을 줄까봐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이 바라는 거는 지금 독립관장 김영석 씨 그냥 빨리 인사 물러나야 잘라라. 된다. 이거거든요. 근데 못 물러나겠다. 이종찬 광복회장하고 김영석 독립관장하고 바꾸는 정도 수준까지 간 만큼 김영석 씨가 대단한가? 저는 그래서 계속 의심을 하게 돼요. 뭐지? 이 사람이 뭐지? 그러면 대통령도 역사 인식을 같이 하나 김영석 씨랑 이종찬 광복회장 네. 같이 하지 않고 김영석 씨랑 같이 하는 대통령이구나라고 오해받으면 그때부터는 급격히 무너집니다. 아니 그래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그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윤 대통령도 밝혀라 본인의 역사관이 지금 이 독립기념관장과 일치하는지 밝혀라라고 오늘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제 되게 의심스러워요. 뭐가 의심스럽냐면 본인이 대통령을 맡기 전에 최소한의 어떤 역사에 대한 인식이라는 게 있기는 한 걸까? 현대사와 근대사에서 있기는 있었을까? 예. 왜 그러냐면 그냥 그러니까 다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제가 법 변호사로서 어떤 정치라든가 검찰의 수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비판적인 입장을 낼 때 제가 그 법에 대해서 배운 거는요. 어떤 특정 학자도 아니고요. 전 법대를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냥 신림도 고시촌에서 고시학원 강사들이 사법시험 합격을 위해서 가르쳐준 아주 기본적인 그런 내용인데 거기에도 안 맞아 보이기 때문에 제가 비판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 정도의 역사 교육, 그러니까 그냥 우리 교과서, 네, 국사 교과서. 교과서, 예,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고 몇 네, 년도에 무슨 일이 그러니까 있었고. 그런 거 정도도 머릿속에 없으셨던 게 아닌가라는 의혹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런 정도만 왜 우리 그 국사 교과서를 의무적으로 안 배우게 한 게 이 MB 때였거든요. 저는 MB 때부터도 뭔가 목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적어도 그 전에 예. 그냥 다 국정교과서로서 국사교과서를 그냥 필수로 배웠을 때의 공부만 제대로 했어도 이 지경이 안 이를 것 같거든요. 특별히 공부 안 했더라도 네네. 뭔가 없었던 것 같아요. 첫째. 예. 두 번째, 그러고 나서 대통령이 맡고 나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세력들이 주변을 둘러싼 것 같아요. 그리고 어렵지 않고 쉽게 예. 친일성을 집어넣은 게 아닌가. 네. 그렇지 않고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된대요. 그렇지 않고선 도저히 설명이 안 된다. 어떻게 이런 인물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기자회견을 국민들에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까지도 지금 물러나라게 조치를 안 한다는 건 설명이 안 돼요. 지금 광복절 기념행사가 한 이틀 반나절 남았죠. 근데 제가 봐서는 물러날 거라고 보십니까? 안 물러?
물러난다고 물러났으면 본인은 진정 안 물러났지 밝혔어요. 이렇게까지 당사자는. 악화될 상황까지 놔두는 것들은 무슨 여드름 짜는 것도 아니고 예. 골마서 이걸 터트릴 생각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광복회의 이종찬 회장이 얘기를 할 때 이미 조치가 됐으면 여기까지 안 왔는데 저는 제 생각에는 뭐 여러 가지 상상을 하게 만들어요. 이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이 캐릭터가 아마 역사에 대해서 그 처음 역사를 배울 때 뉴라이트 역사서를 집어든 게 아닌가. 예, 오리의 각인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아, 이렇게 처음 딱 잡은 거를 그거를 평생 이게 말하자면 바이블처럼 생각하고 사는 그런 거거든요. 오리가 눈 뜨고 처음 본 게 엄마라고 각인하듯이 아마 뉴라이트 교과서를 읽고 이 역사서가 그래 이게 바로 역사야라고 각인되지 않고서는 합리적이고 좀 역사에 대한 조회가 깊지 않더라도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이거는 이럴 수가 없잖아요. 저는 그거를 최근에 보신 것 같아요. 최근에 봤을까요? 그럼 그전에는 역사책을 안 봤다는 소리네. 그냥 지금 제가 아까 한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국정원에서 배운 역사야 연대표 그럼 정도. 갑자기 역사를 하나도 안 보다가 예. 이제 역사책을 누군가가 쓱 이렇게 책을 예. 줬는지 그래 이거 읽어보니 그 재밌는데 이거 책은 지난번에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재활용으로 버렸던 경우도 있었잖아요. 책 말고 이렇게 뭐 유튜브 특강 같은 거를 유튜브 특강 짧게 편향적인 유튜브를 그러죠. 하신 게 아닌가. 그럴 수도 있겠네. 봤을 확률이 높다. 전 예. 설명이 이해가 안 저도 가니까. 저도 거기에 좀 동감이 되네요.